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차윤아 앵커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정광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품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또 공정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는 뉴스와이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첫 소식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전격 사의 발표 소식입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금 분노, 항의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권력이 결국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영향을 미치고 더구나 자녀의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그런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 그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다면은 관련 대응 TF를 꾸려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임명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바로 관련한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전격 사의 소식을 밝혔습니다. 김용남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어떤 특정 직위에 임명된 분이 하루 만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내놓는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을 때 예. 경찰의 국수본의 책임자가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 업무 이외에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경호, 정보, 또 치안 유지 이래서 정말 수사 전문가가 가는 수사 본부장의 자리에 초반에는 적어도 수사를 주로 해왔던 검사 출신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터졌죠. 네. 그 자녀의 학폭 문제. 근데 우리나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크게 이렇게 국민적 반감이 일었던 게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민적 그 공분을 샀는데 네. 대학 입시나 학폭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부분은 일전에 보도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검증 단계에서 조금 걸러졌으면 더 좋았을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이런 그 민감한 문제, 그 폭발력이 있는 문제는 좀 사전에 걸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김용남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거를 거치잖아요. 특히 경찰 인사인데 뭐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다고 경찰 인사 아주 중요한 보직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럼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하루 만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 고위직 인사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바로 뭐 대통령께서는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좀 뭐 정권 입장에서나 대통령이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저는 인사 참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좀 뜨악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이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면서 생긴 조직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경찰이 독립하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를 검사를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방형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적합한 인사였는가. 아무리 정순신 검사가 능력자일지 몰라도 적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이 학폭 문제는 이미 부적절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아버지가 검사인 시절에 끝까지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아마 추정컨대 입시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네. 아들의 입시 문제를 생각해서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검증이 안 됐다,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정부의 인재풀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검증의 문제,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이런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중요한 국가직에 이렇게 공모에 응한 것 자체도 조금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것도 본인한테 물어봐더라도 아무리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뭐 사법농성 동기라고 하더라도 네. 절친하겠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하더라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맞지. 지금 피해 학생과 가족한테 저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겠습니까? 네. 그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망쳐졌잖아요. 이거는 이런 분이 다시 또 국가 요직에 등장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부터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게 될 텐데 이 화살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흘러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정보관리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야당이 이제 아마 제2의 전선을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순신 본부장 신임 본부장이 조속한 사의를 표명하고 네. 이랬던 점은 저는 좀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조금 반등의 기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추세를 놓고 본다면 지난 한 열흘 전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네. 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인사 문제는 아주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관리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정신임 본부장 이제 철회를 했지만 사실 수사와 공판에서 있어가지고 양측을 다 경험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감정선과 국민의 공감에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정리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인사검증관리단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 혹시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뛰어냈던 인사검증단이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스크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측면은 앞으로 보강해야 한다. 혹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더 이제 말하자면 더 세게 좀 단계 수위를 올려야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빠른 인사 조치, 사의 표명이 있었던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인사 참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창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의 사과나 뭐 또 다른 조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나 임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야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한계다. 네. 인재풀의 한계다. 네. 그 얘기를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권력기관에 웬만한 주요 보직자들 또는 권력기관장들이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아니 경찰 조직의 검경 수사권 분리의 핵심 조직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의 소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여기에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걸로도 경찰은 부글부글했어요. 네. 자, 인선 과정에서도 소위 권력과 맞닿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 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물러나게 됐죠.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게 된 과정도 보면 그러니까 인사의 소위 검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발탁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뭐 살다 보면 자녀가 내 마음처럼 키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자녀의 학폭이 문제가 아니라 학폭 이후에 소위 검사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의 검사 출신의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상대방에 대한 무한 재판을 건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부모가 욕하지만 부모로서도 사실은 이거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인사부터 검증 사퇴까지 소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위 뽑히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증도 제대로 안 받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인맥을 활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린 사람이 사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어떤 그 주요 보직에 앉을 수 있냐. 아까 검증 얘기했는데 네. 모르고 임명했다 그러면은 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알고도 임명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좀 양심불량이죠.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면 인사 참사다. 그리고 알았다면 뭐 대단한 정무적 감각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알고도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적임자를 뽑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낙점이 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을 왜 검사 출신이 가느냐. 근데 과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국정원, 뭐 그전에 안기부였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수사 기능이 있잖아요. 예. 대공 수사를 하는 대공수사국장에 검사 출신들이 간 적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경찰을 무시해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을 경찰의 위에 둬서라기보다는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국정원 안기부 훨씬 셌잖아요. 네. 네. 검찰보다 훨씬 센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공수사국장은 또 검사 출신이 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사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검증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모르고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면 글쎄요, 이제 시스템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고도 진행했을까 싶긴 한데 그럴 네.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알고도 진행했다면 그건 좀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이게 최근에 보면은 학폭과 관련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세대는 뭐 다양한 폭력의 뭐 신체적 폭력의 형태도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언어 폭력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 뭐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OTT 드라마를 통해서 학폭 문제가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한 대변인께서는 이런 그 학폭과 관련한 문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앞으로 자녀의 학폭 문제 용인하고 용인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전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해자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특히 감수성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때 상처를 입으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제주도에 올라온 이 젊은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특히 만약에 저는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그 언어 폭력이 되게 가혹했더라고요. 어제 이거를 처음으로 입수해가지고 네. 뭐 자료를 분석하고 내놨던 제 민주당의 의원을 어제 좀 봤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좀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인가. 가혹하게 괴롭혔는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그 10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네네. 그때만 해도 분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학교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1년 수개월 동안 이 아버지 검사가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동안에는 이 아이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까지 네. 하고 지금은 학업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제가 더욱더 분노하는 건 그 젊은 10대 학생이 그런 학폭을 저질렀다는 것도 비판받고 교정받아야 되지만 저는 그 어른들 부모의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예. 됩니다. 빨리 그거를 분리시키고 사과하고 자기 아이를 전학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입시를 정말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소송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어쨌든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 이슈가 여기서 끝이 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